예, 안녕하십니까. 만우절 이틀 지난 4월 3일 2시 11분, 기존보다 한 2분이 뒤로 밀렸어요. 신의 한 수, 진짜 오늘이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의 한 수 두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는 시장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또 먼저 얘기할게요. 원래 오늘 같은 날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날인데, 지금 보면 실시간 참여자가 2076밖에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시 20분 25분까지입니다. 진짜 날것에 진짜 정제되지 않은 그거를 듣고 싶으면 무조건 3천 넘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제된 방송 용어로 방송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 4월 1일 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도 실시간으로 먼저 들어와 있었으면은 이 대세가 이탈하면 종목도 없다서부터 해갖고 이걸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도 내가 다른 얘기 하나 안 할게요. 오늘 방송하고 연결이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은 끊어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알려준 것만 해도, 이거를 내가 날 것으로 얘기한 것만 해도 얘기 다 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또 이거 못 알아들어. 내가 방송 중에 방송을 할 때 아무리 이게 지금 아직 안 찾아놨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못 찾은 것 같네요. 이게 방송하다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내용의 방송을 해줘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내 입으로 자주 얘기해요. 자, 패스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자, 중요한 건 다시 이쪽으로. 이 보면은 이거 하나로 사실 방송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종목 갖고 고생하는 사람들. 미련과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해준 종목이 정수리 종목들은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빠지는 주식들 다 얘네들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밀리면서 저점에 있는 주식도 밀리는 건 있지만은 그 저점에 있는 주식들 결국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오늘 방송 안 하고 하나이글스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얘기해봤자 이거 소용없다니까. 이미 멘탈이 나갔거나 정수리 주식 물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도주를 공략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 그 공략할 주식이 뭐예요? 반도체. 오른쪽 눈 쌍꺼풀 줬어요. 어제 새벽 3시 30분에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저녁 먹듯이 먹어가지고 날밤 꼬박 샜고 기껏 밤새서 응원했더니 무승부고. 내가 왜 밤을 샌 거냐면 그 연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거 실시간으로 보다가 토트넘 응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정우 선수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 응원하면서 나도 빨려 들어가갖고 하면서 남 탓하지 않고 막 그런 얘기 했죠. 보세요. 그런 얘기가 해필이면 언제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해필이면 지난주였잖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안 해버립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운대가리 없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기를 해버리면 운대가리 없게 현실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된다니까요. 좋은 얘기만 해주면 운대가리 없게가 아니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은 일이 계속 현실로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조건 3천 넘겨야 돼요.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독일 시장이 어제 처음으로 장대음봉 나왔거든요. 4월 2일 날하고 3월 25일 날 얘기해 주잖아요. 3월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독일이 다우처럼 음봉이 한두 개 나올 때 경계, 그러더니
4월 2일 날 갑자기 독일 시장의 음봉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조종받는다. 조종받는 거 아니냐. 요거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독일이 음봉 뚝 떨어지더니 오늘 조종받고. 맞죠? 이걸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 시장이 음봉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조종받는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면은 양치기 소년인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데 그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버리면은 현실로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장이 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원래 장이 빠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장이 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장이 빠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일반인들은 장 빠진다고 막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시오라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링크 제네시스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링크 제네시스 영상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월 25일. 자, 됐고 가겠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 가면 안 되니까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참여하신 여러분, 어테인션.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한화이글스가 8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그게 또 왜 중요한지 또 내가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한화이글스가 7연승 하다가 9회 말에 1대 0으로 지다가 무사 만루 찬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동점이 되거나 역전을 시켰으면 이겼죠. 그거는 한화이글스 팬의 입장, 롯데자이언츠 팬의 입장은 9회 말에 위기가 있었으나 그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했죠. 주식도 똑같은 거.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 반도체가 더 가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 2차 전지가 더 가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이 있고 2차 전지가 밀리기를 바라는 사람, 반도체가 밀리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슬기로운 해결책을 가져서 성공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자기들 입장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한화이글스 나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또 막 뭐라고 할 거거든요. 여보세요. 나는 롯데만 응원했었어. 이대호 선수가 롯데에 있을 때. 이대호 선수를 은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다시 한국에 왔으니까 무조건 한화지. 이게 박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화이글스 나는 이긴다. 롯데가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기 한번 할까요? 오늘 만약에 한화가 지면 다음 주 신의 한 수는 무조건 종목과 추세 패턴만 하겠어요. 대신 한화가 이기면 내가 해주는 것만 들으시오. 어때요? 합리적이죠, 여러분? 이게 방송이라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나는 롯데자이언트 되게 좋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머지가 또 그렇잖아. 프로야구 올해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야구 보면서 푸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야구라는 그 스포츠 보면서. 자, 4월 1일 방송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4월 17일 대본, 이거는 작년도 4월 17일 대본을 보여줬었어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도 4월 17일 이후에 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때 장 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돼요.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 양날의 검에 관해서 이야기할게요. 6월 30날, 작년 6월 30날이에요. 삼성전자가 잘 갈 때 여러분들은 재미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기똥차게 갔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 지금 조정은 이건 날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상승하기 위해 조종받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이름 석자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터드 PD 호응 안 왔어. 이거 취소. 지금 조정은
다시 상승하기 위해 조종받는 것이니 지금 조종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요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20년간 나의 어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은 어디까지 받으면 조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종을 받은 다음에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시장이 무엇이 주도주고, 그 주도주가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3,000명 빨리 넘기라고. 대신 중간중간에는 얘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지수가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식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월 초중순은 반대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3월 초중순 시장은 시장도 잘 움직였고 코스닥은 계속 날아갔어요. 그때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면서 시장이 올라갔죠. 반도체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빌빌댔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세게 날아가면서 차별화가 나오지만 이미 3월 초중순에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다른 주식 올라가고 다른 주식 날아갈 때 삼성전자 주주들은 손절매를 생각했었을 구간이 그 구간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패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삼성전자가 85,000전자까지 왔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쉬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쉴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조종을 받았던 2차 전지든 다른 종목들이 거기서 올라가면 또 공평해지는 거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또 whether 아시죠 여러분? 이걸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좋은데 아직 3,000명 안 됐으니까 그냥 슬슬 갈게요. 나도 목 아프니까. 특별방송. 이종목이가 물 마실 때 컵 색깔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되게 좋은 컴퓨터인데도 이게 화면이 바뀔 때 기본 15초에서 20초가 걸리거든요. 5G 언제 6G 되는겨? 자, 이거 선물이고요. 여러분,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화면 보이시죠? 자, 이거 코스닥이고요. 이거 삼성전자고요. 여기에 뭐 동진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넣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3월 초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달로 가는 3월 초중순까지 보면 지수는 340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340에서 지수는 360까지 선물이 20p 7.7인데 그냥 8로 할게요. 8이 16에 3 빼면은 대략 150포인트 종합이 올라갔어요. 맞죠? 근데 삼성전자는 75,000원에서 7만원 초반으로 밀린 거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토마토 피에들 보이십니까? 자, 그때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내가 가끔 이 얘기하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스닥이 1200에서 1500까지 코스닥이 30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75,000원에서 7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코스닥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 공평한 거잖아요. 맞죠?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1년 360을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눌릴 거 아닙니까? 그때 얘들 반등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밀리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쪽 위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종복 방송이 어느 시점에 리스크 얘기가 자주 나갈 때는 그때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를 강조하는 시장이 아니다까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노퇴. 대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큰 건 단점이니까 정수리타법을 쓰지 마라라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줄로 갈게요. 여기 보다시피 이종복은 현금을 챙기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보다 보면 지금이 아니고 3월 19일입니다. 이 이전에도 있을 거예요. 저평가 밸류 등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 밀리니까 그쪽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얘네들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현금 확보하라는 말을 해요. 맞죠? 근데 주도주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주도주들은 어떻게 현금 얘기를 하느냐? 4월 1일 날도 얘기해줬고 그 전에도 얘기해주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주도주들은 나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팔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쪽은 어느 쪽을 공략하는가에 따라 달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방송 처음 보는 분들 확인했죠? 근데 또 현금 얘기를 내가 이 신의 한 수 얘기할 때 이틀 건너 한 번씩 얘기합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올해에 갑자기 저 얘기했습니까? 이거 갑자기 이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올해 처음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요점, 신의 한 수의 요점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장의 신의 한 수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나의 의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신의 한 수는 지금 조정은 지금 결론은 지금 뭐래요, 여러분? 지금 뭐래요? 조정이래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지난주가 아니고 월요일 날 얘기했죠? 지금은 조정이란 얘기예요. 작년 9월 달도 그랬고 작년 10월 달도 그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정은 다시 상승하기 위해 조정받는 것. 이거는 내가 내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아깝지만 여기서도 짧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종목들이 잘 가가지고 온라인 강좌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기마다 변곡점마다 6대 필살기를 얘기하면서 일, 월, 주, 분기, 반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세요. 3월 31일이면 1분기 마무리예요. 맞죠? 근데 1분기까지 주식이 분기 기준의 신고가였죠. 그러면 다음에 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기 말까지 신고가니까 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기 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약간 조정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예측이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이 되지 않은 조정이 올 때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한 조정이 언제 올까요? 3,300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율이 높았으면 나는 딱 얘기했을 거예요. 예측되지 않은 조정은 언제 올까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한화가 못 이기면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여러분들한테 5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벌써 5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내가 캐치하게끔 실시간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할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나 실시간 참여가 많을 경우에는 내가 얘기해도 부담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생뚱맞은 얘기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입 조심하고 손가락 조심하라고 했잖아. 자, 패스할게요. 자, 영상 준비됐죠? 자, 첫 번째 주식시장에 관한 영상을 틀어주세요 하면 틀어주시는 겁니다. 큐 하면 틀어주시는 거예요. 큐. 요 370 언저리에서 요 갭 수준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좀 눌리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100% 여기 가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장 요만큼 더 올라갔다가 완전히 죽는 게 좋아? 아니면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 거예요? 눌렸다가 가는 게 좋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눌리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더 크게 가는 게 수익이 되는 거지. 눌렸다가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여기서 덥석 물어버렸다가 눌릴 때 등어리에 땀 나면 가뜩이나 올해 여름 더울 텐데 피부병도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이 얘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준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조정 없이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장이 밀릴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다음 주에도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서는 현금을 좀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다음 주에 빌빌빌빌 거리면서 약간 눌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지 선택해서 대응하라. 더 디테일한 것은 신의 한 수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저런 어렵다라는 말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나는 20년 이 바닥에서 911 테러부터 연평도 미사일 폭격까지 주식시장이 갑자기 서킷 브레이크, 이 말도 나간 게 이제 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킷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거든요, 원래. 20년을 이 바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에서 물은 사람들은 등어리 땀 나는 게 아니고 피부병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의도치 않게 보여주겠어요. 여기 보면 어차피 지수 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얘기했겠는데 나는 지수 조정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월 달에도 야간 강연 방송 엄청나게 많은 분들 호응해 주셨거든요. 여기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면 3월 26일도 주식시장이 중기 목표치에 근접한 게 부담이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좋은 거예요. 조정받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정수리 타법. 그죠? 예. 정수리 타법을 특히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 정수리 타법 조심하라고 하죠. 보이세요? 정수리 타법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식이 꼭다리로 올라간 주식들 사지 말라고를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3월 26일 날 준 시장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지수를 보여줬지만 이게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글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종을 받을 때 여유 있게 시장 대응을 해야지 조종이 오기 전에 계속 당연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샀겠죠. 그게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고 그 대가를 치르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간 게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매도 기회를 줄 거예요. 그때 무조건 파시라고요. 최근에 단기간에 한 서너 배 올라가고 네다섯 배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니까 작살 나는 겁니다. 저점에 있는 주식을 사면은 부담이 없는 거고 얘들이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되죠. 더 사버릴 돈이 없는데요, 전문가님. 자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럼 갖고 있으면 되지. 시간 지나면 올라갈 텐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 나온 김에 이거 아까 여기 화면 보였죠? 다음 야간 방송은 4월 9일입니다. 선거 전날. 자, 두 번째 영상 준비됐죠? 자, 여러분
종목과 섹터의 신의 한 수 두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되더기 말고 네, 테스를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큐! 이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믿는다면 이 주식은 그냥 있는 데에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조만간에 22,000원을 넘지 못하면 이거 주식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 조금 타이밍이 빠르고 주가가 다음 주 정도까지만 28,0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움직여주면 이 주식은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주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21,000원에만 팔아도 먹고 나올 수 있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주영님 그대로 뒀더니 계좌가 이상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주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 테스가 복덩이네요. 그러니까요. 왜 동진이가 날아갈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당장 좋은 거.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동신이요. 동쪽으로 계속 가라. 원익 IPS요. 네가 원익 IPS인 이유를 보여줘라. 이건 감을 한 방에 갑니다. 나훈아의 테스형이 아니고 나의 테스요. 네가 이 모양 이 꼴에 있을 주식이더냐? 나훈아 가수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해. 텔레비에도 괜찮지 그런 건 나이 많은 분이니까 맞죠 PD? 가수 나훈아 그분 어차피 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라 뭐 증권방송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그쵸? 예. 저런 용어가 들어갔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 테스를 틀어드린 거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종복이가 저 테스를 틀어준 이유 모르시죠? 그냥 지금 막 밀리는 주식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정상 일반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채팅은 이토마토가 잘 해주고 왜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덕이 영상을 틀어주는지 여기서도 신의 한 수 드릴게요. 지금 저 당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덕이를 대덕이를 진단해준 시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들이 또 이 고비에 왔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쯤에 에코프로 BM 재수없다고 얘기했죠. 이종복이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게 해? 자, 에코프로 BM 지지난주쯤에 언제 재수없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얘기할 때 에코프로 BM 이 위치에서 누가 그런 얘기했냐 하면서 막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저 때하고 이 주식하고 또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이쪽 에코프로 BM이 다시 밀려 내려오고 포스코 퓨처엠이 또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토마토 PD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겨. 시청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원해야지. 이게 뭐 PD가 원한다고 됩니까? 패스하고 이거는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시간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린 거고 대덕이 몇 마디 하고 갈게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신의 한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덕이 더 갑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대덕이가 아니고 테스입니다. 테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실시간 참여자 강조하다가 나도 눈 돌아갔어요. 테스도 여러분 위치가 이렇게 죽어있을 때였죠. 여러분 분명히 테스뿐만 아니라 동진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익 IP도 그때 그 당시는 죽어있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오늘 미스터 이거 신의 한 수 시청자 고점 돌파하면 날 것으로 지금 당장 얘기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토마토 PD가 썸네일 쓰기가 어려우고 지금 반도체만 너무 날아가니까 반도체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니까 2차 전지를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줄 겁니다. 다만 지금 받는 조정인데 이게 또 썸네일 넘어가고 자 어쨌든 여러분 테스 이 주식은 테스 그 다음에 동진세미컴 그 다음에 원익 IPS 쪽은 조정받지 않으면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조종을 주지 않으면 뭘 사야 되느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얘들이 조종을 주지 않으면 뭐를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주식을 맹목적으로 지르지도 않았으면서 안 가면 그거 갖고 안 간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 그죠? 지금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날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쪽은요. 반도체 쪽은 조정 안 주면 안 사는 쪽입니다. 다만 반도체는 조정을 안 주면 안 사는 쪽이지만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하고 예? 안 들렸어요. 시간 없어요. 얄미워도 어쩔 수 없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중에 그때는 17개인데 지금은 대여섯 개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나는 LJB, 얘는 TLB 이런 애들도 잘 가지 않습니까? TLB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강조해 줬습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이틀 동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탑스, 인탑스 이거 밀려봤자 지금 돈 1,000원, 1,500원 밀렸는데 이거 갖고 또 도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까지 하고 다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뇌덕이 준비됐죠? 떼덕이를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큐. 네, 대덕전자를 올려주셨습니다. 아, 대덕. 아, 연초에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덕전자 왔죠, 여러분. 이게 내가 얘기한 그 대덕이 하는 그 대덕이지 않습니까? 10%밖에 안 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먹고 팔 수 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이름 석자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가격으로 접근을 하면 22,000원 초반이라는 가격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타이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T자형 캔들이 나오거나 이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T자형 캔들이 나오거나 장학형의 캔들이 나오는 순간에 비중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단기간에 25,000원에서 26,000원짜리까지는 올라갈 거고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쨌든 좌우단간 27,500원까지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 캔들이 T자형이거나 양봉이 날 때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고 추가 매수를 하면 먹고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대덕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덕전자가 이 정도 가격을 보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떤 증권사든 매수 유망 레포트 쓰는 증권사는 칭찬해. 아시겠어요? 이 정도면 눈치채야죠. 오늘의 진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보다시피 저 대덕이 그 위치에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종복, 이 대덕전자의 매수 레포트를 쓰는 증권사 칭찬해. 대덕이가 이 가격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등의 얘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맞죠? 지금부터 어텐션. 이토마토 PD 어텐션 됐나요? 2차 전지 중 그 일부의 주식들 증권사에서 매수 레포트 목표가 상향 레포트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고춧가루나 뿌리지 말란 얘기는 내가 계속 얘기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주식들이 그 가격에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이게 대덕전자 화면을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청자가 신고가 돌파 안 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주장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편집용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 대덕이가 어느 위치에 있었고 이 대덕이가 그 위치로 온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날 것으로 들어갈게요. 대덕전자 눌리든 안 눌리든 나는 추가 상승형으로 보고 이거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을 못 가면 주식도 아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대덕이와 동신이 그다음에 원익이 요 세 종목은 아마 이 종목으로 대표될 거려 아마. 죽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 있을 때. 나는 대덕이가 이렇게 죽어 있어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지난 3월 27일이고 요새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거는 안 했는데 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차 전지 보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뭐 LNF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덜어 알고 있는 2차 전지들이 한 6, 7종목이 3월 27일 날 분석이 됐습니다. 맞죠? 근데 이 중에도 보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LNF하고 코스모화학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뭘 사야 할지 모르면 이것이라고 또 찍어줬죠. 여러분 LNF하고 코스모화학 그리고 밑으로 보면 나노신소재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인데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덜어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보고 한번 볼게요.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왔네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하기가 부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조종받는 위치에서는. 이거 애경이 안 간다고 지난주에 도배한 사람 아까 보면은 13,400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원래 저 애경이도 있거든요.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애경이가 이쪽에서 흘러내려올 때 최초 기준에는 14,000원 초반이 되는 거지만 그 타이밍으로 밀려올 때 음봉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은 13,400원, 13,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13,400원, 13,500원으로 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음으로 확 밀려버렸죠. 이렇게 음으로 확 밀려버릴 때는 가격은 됐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해가지고서 얘가 도찌가 나거나 양봉이 날 때 공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치 저점에 왔을 때 노릴 때는 큰 손실이 안 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보시면 LNF도 20만원 언저리에서 오늘 저점이 어디냐면은 16만원 언저리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3월 말 언저리 기준의 가격은 18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지수가 더 가기를 바라고 이런 데서 덥석덥석 물으니까 고생하는 거 이제 좀 느낌 상황 이해하시죠? 얘가 조종을 받을 때 사야 되는데 조종을 받을 때 사는 자리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지지를 얘기하면 기준 양봉이 여기니까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7만 원 언저리에서 이 주식의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설령 시장이 이상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도 이거 좋다라고 했더니 언제 가요? 이거 좋다라고 했더니 언제 가요? 이럴 시간에 그냥 한화 이글스나 응원하면 지지권에 왔을 때 샀을 때는 설령 밀려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20만 원이나 19만 5천 원에 쫓아가서 물려버리니까 얘가 이쪽으로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밀렸을 때 비중이 적어가지고 비중을 늘려야지 되는데 무서워서 못 늘리는 거고 더 빠질까봐.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식의 비중 조절을 못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좀 안 좋게 움직여서 무서워서 비중 확대를 못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뭘로 이겨내라고 하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나를 바라봐. 이거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일정해서 이겨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기준과 원칙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이자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토마토 PD는 이런 말에 좋아하거든요. 말이 멋있죠. 여기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마지막 보루는 이것 막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 나오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와 에코프로 BM 쪽을 갖고 있는 투자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밀리는 걸 가지고 막 정신을 놓지 말고 왜 밀리는지만 알면 되는 거고, 결국 이 주식이 돌 수 있다면 비중이 작으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고, 비중이 크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못 하더라도 그거 안 간다고 그거만 쳐다보면 다른 주식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밀리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쳐다보니까 이게 시장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쪽이 조금 약한 것을 제끼면은 지금 시장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외국인들이 환율과 이런 걸 가지고 선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게 이게 좀 단점인데, 결국에 가서는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그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지수도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갭만 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2차 전지 썸네일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LNF가 지금 보면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흐름 양호하고 이 주식이 더 세게 올라가야 2차 전지를 하드 캐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의 추세가 너무 약해서 하드 캐리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은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시 차트가 무거워졌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차트가 무거워졌던 구간이 여기가 한 번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보면 차트가 무거워질 때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이시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트가 무거워졌지 않습니까? 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지점이 비중이 작은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은 종착에 가서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는 두려워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 맞죠? 다만 에코프로 BM은 지금은 차트가 단기적으로 주요 지지선을 깨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양봉이 나거나 내일 도찌가 나거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짧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쪽 어딘가에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데 운 없게 매수하자마자 위로 튈 수도 있죠. 지금도 보면 이 종목은 위로 튀는 상황을 운 없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곧바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줘야 이 무수의 뿔처럼 돼갖고 여기서 이쪽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결론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사버리는 거예요. 혹은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결론은 이쪽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걸 안 파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팔았어? 결론은 이쪽이라고 해서 안 팔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밀려도 노프라브로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안 팔더니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더 사요? 이거 손절해야 돼. 지금이라도 팔아. 이래 버리니 부정탈 수밖에 없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내가 에코프로 BM으로 한 수를 두면 에코프로 BM 이 가격을 찍고 난 뒤 반드시 저 가격으로 간다. 이건 좀 그래. 이건 이토마토 PD가 알아서 하고. 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도 똑같지 않습니까? 잘 가다가 이렇게 밀리잖아요.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이거 포스코 퓨처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추세 패턴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의 중심주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한 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업종의 대표주인데 중심주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가고 그쪽에 비중이 많으면 그 비중을 약간 줄여서 지금 잘 가는 주도주 쪽으로 슬쩍 들어갔다가 그 잘 가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팔면은 그 주식이 신경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식을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주식을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가 이 전저점을 깨고 급락할 확률보다는 다시 이쪽에서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나는 또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해필이면 지금 시장에서 조정받는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 그런 거 어느 정도 염두하고 이쪽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LNF과가 흐름이 양호한 거고 코스모 화학도 이제 단기적으로 꺾여 내려가잖아요. 코스모 화학보다는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 쪽이 먼저 세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쪽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종목들을 저점을 잡으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이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게 되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따라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종복이가 얘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훨씬 유리하고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등 쟤네들은 분명히 반도체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는 시점 4월 중순쯤 언저리 쪽 가면은 아마 분명히 지금보다 엄청 좋아져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이름 석자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이거, 자, 보세요. 주식에서 수익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조급함을 다스려라. 이기려 집착하지 마라.